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된 얘기인데 네. 박수홍 씨의 그 가정사, 가족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아파요. 그렇죠.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박수홍 씨 이 사건을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어요. 박수홍 씨랑은 제가 과거에 방송도 꽤 오래 했었고 이거에 대한 고민과 과정을 저랑 가장 먼저 상의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벌써 이 사안을 취재한 지가 4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구나. 중요한 건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친형 어. 내외의 횡령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네. 1심에서는 친형에겐 징역 2년 음. 그리고 형수에겐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판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네. 횡령 사건이죠. 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네. 가족법인이 있습니다. 음. 돈을 버는 사람은 박수홍 씨예요. 박수홍 그렇죠. 씨가 방송 활동을 하고 홈쇼핑 활동을 해서 버는 게 유일한 수입이고 그 돈에서 그 법인을 운영하는 건 형과 형수가 참여를 많이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수익 배분을 하겠죠. 근데 그 돈이 박수홍 씨 몫이 형 내외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 과정에 횡령이 있었다. 이게 박수홍 씨의 주장이에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구죠? 박수홍 박수홍. 씨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박수홍 박수홍. 씨가 가지고 있어야지 않나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재판부 얘기입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을 보면은 박수홍 씨의 경우 마곡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등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친형 부부에 대해선 네.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의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 채무 그 부동산을 사면서 채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그러면 네. 아파트를 보더라도 은행에서 채무로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변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 변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꽤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은 현금이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을지 이거를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판사도 볼 때 돈은 박수홍이 더 많이 벌어왔다고 하는데 박수홍이 돈을 버는 주체인데 네. 박수홍의 재산 형성은 크지 않은데 친형 내외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네.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거죠. 근데 물론 친형 측에서 앞서서 재테크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재테크를 잘해서. 근데 실제로 박수홍 씨가 저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친형 부부가 정말로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좋을 때였죠. 재테크를 잘해주고 있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재테크를 잘해주고 있어가 왜 박수홍 씨 재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친형 부부 재산에만 해당이 되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야. 이런 거에서 재판부가 소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와,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전곡을 찔렀고 핵심을 찔렀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어온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거는 진짜 포인트 딱 집었네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해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네. 정치랑 자꾸 엮여가지고 그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인물이 2가지가 떠올라요. 두 명이. 일단 김민석 떠올랐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김건희가 떠올랐어요.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돈을 맡겼어요. 누구 투자자한테 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네. 본인 재산이 안 늘고 그 사람만의 재산이 늘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겠죠. 거기까지 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 또 안구 동공지진 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게 4년째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재판이 지금 1심인가요? 2심인가요? 2심이에요. 2심인가요? 그럼 언제면 종료가 될까요?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네. 게 이번 재판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재산 형성 그리고 부동산, 세무 너무 어렵잖아요. 재판부도 아무리 판사님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죠. 이런 세금 관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전문 심리위원에게 양측의 이전 재산 형성 과정과 흐름을 알아달라고 해서 의뢰를 했어요. 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 3개월을 기다려서 이 전문 심사위원에게 감정을 맡겨서 네. 어느 정도 자료가 도출이 됐고 일부 내용은 재판부에 들어갔는데 정작 이 당일날 전문 심리위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심리적 부담이 느껴서
더 이상 나가서 뭔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아니 되시나요? 3개월을 기다려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3개월 근데 동안 조사를 해서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데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우와, 희한한 사람이네 진짜. 이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충분히 본인이 또 왜냐면은 감정이 입했었어. 세간에 주목을 받는 사안이니까 내가 나서는 거. 왜냐면 현장에 기자들도 많이 오니까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재판부에는 그 해당 내용을 또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재산 형성 과정을 얘기 좀 해달라.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형사 어.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사람도 희한하죠. 보면요. 아니 그거 그러면 말하기 힘들면 애초에 맞질 말던가. 그러니까요. 왜?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판을 비공개 해달라고 비공개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고 본인이 나와서 해명하는 그 시간에만이라도 기자들의 출입을 좀 제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민감한 내용은 그런 걸 네.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이 결국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시간의 낭비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공권력이잖아요. 그럼요. 법원도 그거에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박수홍 씨가 얼마 전에 선행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멘탈이 진짜 세요. 박수홍 강해요. 씨가 참 쉽지 않은데 전 놀랐어요. 일단 그 보육원하고 한 24년 전에 네. 한 방송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때 인연을 음. 맺고 24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수홍 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건이 규명되지 않고 서로 공방이 있을 때 네. 그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음. 그때 24년 전이니까 그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그들이 박수홍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서는 입장을 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네. 찐하다. 왜냐면 보육원 네.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자신이 이제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계속 기부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그런 때인데 자기가 너무 신경을 못 썼다고 하면서 이번에 6월 초에 찾아가면서 기부금 1,000만 원이랑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주방기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물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 개인적인 이런 선행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한쪽은 재판 사건이 있고 한쪽은 선행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더 쏠리냐? 재판이요. 재판으로 쏠려요.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이.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게 마무리되고 어떤 쪽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음. 다만 후를 법적인 이슈를 다 털어내고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네. 선행도 더 많이 하는 그런 결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또 아이도 출산을 네네. 했던 지난해 걸로. 말에 네. 출산해서 지금 그 아이가 복덩이라고 그러니까요. 박수홍 씨가 지금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늦둥이 키우느라고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가정이 주는 행복함을 또 느낄 수 근데 있는 저는 또 그게 게 있는 것 참 같아요. 예, 네네. 사람이 보면은 그 선행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 일을 해내신 게 보면은 그 사람 자체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제가 뭐 어느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뭐 기부를 하겠다. 내가 뭐가 되면은 기부를 하게 착한 일 하겠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행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박수홍 씨께서 하신 걸 보면은 그분 자체가 되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 말에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이 네. 되는 게 네. 일단 뭐뭐 하면 뭐 하겠다 단서를 다는 순간 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저도요. 뭘 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네.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해온 것을 더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지 내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신뢰가 안 가고요. 네. 저도요. 전 그리고 이런 기부라든지 선행에는 금액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 그래. 왜냐면 맞아요. 정말로 돈 많은 재벌가들 갑자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은 갑자기 막 수십억 원을 내놓고 있는데 맞아요. 예. 큰 돈이죠. 물론 도움은 되죠. 하지만 저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저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수홍 씨 말씀드렸다시피 24년째 기부를 하고 있고 여기다 활동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기부했다는 얘기 정말로 정치 후원금 받기만 하지 기부했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특정 정치인이 10년 넘게 한 곳과 계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거기에 선행을 해왔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크기는 완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오는 진정성에 투자하는 그런 맞아요. 정치인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또 진짜 우리가 정치 아까 예지달리처럼 저도 그러니까 조건부 얘기하니까 갑자기 왜 김용현 조건부 석방이 생각나냐. 뭐뭐 하면 어쩔 뭐뭐.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조건부 네. 석방이 또 생각났다. 아, 저 또 아, 근데 넘어가야 진짜 될 근데 것 같아.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원내로 들어가면은 내가 배지를 달면은 난 좋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아니 그거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저는 그거랑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